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몇 번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올드 이그잼? 기출 문제 아닌 거가 꽤 있죠. 아, 있어요? 네. 그 소스 코딩도 있잖아요. 네. 샤나이 홈스 가면서 구하는 그것도 소스 코딩 하는 방법? 아니요. 버프만 하죠. 안 나와요. MSK도 MSK 안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출을 올릴 때 되게 고민이 돼요. 기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범위도 다르는데. 매년 다르게 가르치고 매년 다른 내용인데 학생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주는 건데, 뭐, 같은 사람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배운 내용들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더 이게 중요하겠다. 매년 이걸 했는데 이걸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해서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했어요? 뭐 알아보라고 했는데? 뭐 알아보라고 했어요? 뭘 알아보라고 했어요? 스펙츄럴 이피션시? 내가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어? 좋았어.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일가딕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가 무엇인지 뭐 그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 편하게 우선 마음 편하게 다들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전혀 뭐 시험하고 관련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시험 문제가 4문제 또는 5문제가 될 텐데 한 문제만 내고 왔어요, 지금. 한 문제를 내면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를 쉽게 생각할까 어렵게 생각할까. 나는 너무 쉬운데 답을 생각하고 쓰니까 너무 쉬운 일인데 약간 내가 트릭을 쓰긴 썼어요. 트릭을 쓰긴 썼지만 너무나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혹시 막 그림을 내가 막 복잡하게 그려놔가지고 그림을 막 거의 한 페이지 되게 그림 그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 그림 보고 이거 놀래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은 시험 문제에 관련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알아야만 해요. 왜냐면 그때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알아? 1학기 때 들었죠. 그렇죠?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말하면 ensemble of sample functions. 그렇죠? 샘플 펑션들의 총체적인 다. 그죠? 그걸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랜덤 프로세스 하면 전화기에 있는 노이즈에 대한 랜덤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와이파이에 있는 노이즈의 랜덤 프로세스. 그러면 와이파이 칩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칩들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시간적인 펑션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는 샘플 펑션이 되고, 그 전체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thermal noise라는 랜덤 프로세스는 AWGN하고 같은 말인데, 그렇죠? 열이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이 전기적 장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를 우리는 thermal noise라고 하는데 그 노이즈의 성격은 어디티브하고 화이트하고 가우시안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어디티브 성격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화이트의 성격이 뭐예요? 모든 주파수에서 존재한다. 그렇죠? 어느 주파수를 쓴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를 또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랜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인지 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알죠? 그렇죠? 지난 학기 들었으니까. 랜덤 프로세스는 이 모든 그 샘플 펑션들을 패러럴하게 쭉 일렬을 시켜놓고 시간의 함수로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봐요. 그러면 샘플 펑션들이 쭉쭉쭉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 t에서의 보는 이 값들.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샘플 펑션에서 어느 특정 시간 t라고 합시다. t에서 본 요 값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간 t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랜덤 프로세스 안에는 무수히 많은이 그 무수히 많은 하니까 마치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인파이나이트한 무한대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더 쪼개고 볼수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러한 샘플 펑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노이즈 샘플 펑션들이죠. 그래서 노이즈들이 막 이렇게 존재해요. 그렇죠? 이거의 총체적인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랜덤 프로세스 X of T라고 말을 해요. 이 X of T 안에는 여기 샘플 펑션 X1T, 샘플 펑션 X2T, 샘플 펑션 뭐 NT. 그래서 N이 무한대만큼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알겠죠? 이 샘플 펑션들이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특정한 시간 t에서 갖는 요 값들, 저 값들을 쭉 보고 저 값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다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시간 t에서에 있는 값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걔네들만 모아서 보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t1일 때, t2일 때 또는 t3일 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제너레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x1이라고 나타내고 x2라고 나타낸다면 xk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냐면 시간 tk였을 때에 컬렉트한 모아놓은 그 샘플들의 값들을 가지고 형성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저렇게 xk는 뭐냐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k였을 때 봤던 저 값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우리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1이었을 때 뽑아놓은 그 무수히 많은 값들
걔네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시간 어느 t에서도 우리가 저기 랜덤 베리어블을 봤더니 모두 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더라. 가우시안 PDF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즉 이렇게 돼 있어요. f k번째의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그려보면 1 over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expected value of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어떤 k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 이거가 여기를 제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를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볼게요. TK일 때 랜덤 베리어블 보는데 TK일 때, 시간 TK일 때 TK일 때 봤더니 민값이 M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 T 때 보더라도 M이 모두 같아요. 어느 시간 T에 보더라도 평균하고 베리언스는 지금 같게 나온 것을 제가 쓴 거예요. 똑같은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값 M하고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은 타임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되는 그런 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느 시간에 쟀더니 평균이 예를 들어 날씨는 어느 시간에 쟀느냐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날씨를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로 본다라면 하루의 날씨를 계속 랜덤 프로세스로 보는 거예요. 하루의 날씨를. 그러면 아침에 평균을 잰 거하고 점심에 평균을 잰 거하고 저녁에 평균을 잰 거하고 시간마다 평균값이 모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에서 얼마만큼 기후가 변했느냐라는 걸 보는 베리언스를 측정해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아요. 그렇죠? 스테이셔너리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평균값들이 모두 같아질 때 우리는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말을 해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조건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간 t였을 때의 랜덤 베리어블과 타우만큼 지난 거의 랜덤 베리어블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rxx t와 t 플러스 타우. 그러니까 시간 t였을 때의 랜덤 베리어블과 시간 t 플러스 타우만큼 지났을 때의 랜덤 베리어블 간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의 값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 expected value of xt와 xt 플러스 타우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은 x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t 플러스 타우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간의 곱의 평균이니까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시간 t에 상관없이 타우만의 함수이다 그러면 우리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죠. 이거를 줄여서 WSS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하는데 빨리빨리 좀 씁시다. 자, WSS 프로세스의 정의는 무엇이 하냐면 시간 t에 상관없이 시간 어떤 t였을 때의 평균값이 m이고 t 플러스 타우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그냥 타우만의 함수일 때 우리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죠? 다 옛날에 여러분들 배웠을 건데, 배웠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에 물어본 거는 일가딕 프로세스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에르고딕이라고도 말을 하고, 제가 배웠을 때는 그 교수님들이, 한국 교수님들은 에르고딕 그렇게 표현을 했고, 미국 가니까 뭐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얼가딕 그렇게 발음을 하고, 일가딕 랜덤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샘플 펑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샘플 펑션만. 하나의 샘플 펑션만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 볼게요. 이렇게. 샘플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샘플링 한 값들은 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저렇게 나오겠죠. 저 하나의 샘플 펑션의 평균값을 구해보세요. 평균값을 구했는데 저 평균값이 무엇하고 같냐면은 어느 시간 t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축으로 쭉 했던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 펑션의 요거의 평균값이 여기 있는 요거의 평균값하고 같은 거예요. 즉, 이 그림에서 나타내면 하나의 샘플 펑션의 평균값이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가 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이 다 전화기를 들고 다 전화기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해서 신호를, 전화 통화를 안 하니까 신호가 이제 노이즈만 잡힌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 N1T, N2T, 나는 하나의 샘플 펑션이고 제일 50명째 있는 사람 N50T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 딱 시작하는 10초 후에 샘플드 된 값들을, 노이즈 값들을 다 50개를 모아놨어요. 10초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0초 후에 샘플드 된 값들이 무엇이냐면 10초 때 측정된 노이즈의 랜덤 베리어블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T50이죠. T50.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 전체 50개의 샘플 펑션이 전체를 다 통틀어갖고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 10초였을 때 딱 샘플된 노이즈 값들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특정한 시간이었을 때의 샘플 펑션들의 값들의 그 베리어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의 평균값이 m이다라고 해봅시다. m.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지 말고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 발생되는 노이즈 샘플들을 쭉 해갖고 얘네들의 평균을 취해봤어요. 내 거 하나만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측정된 걸. 10초대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그 평균을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에 대한. 그렇죠?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렸는데 그 평균이 우리 10초 때 했던 평균하고 똑같다. 그런 프로세스를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일가딕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나의 한 사람의 특정한 샘플 펑션, 모두의 샘플 펑션들이 다 평균값이 어느 시간 t에서 쟀던 그런 샘플, 그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베리언스, 디스트리뷰션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가딕 프로세스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리면 돼요. 어떤 샘플 펑션, k번째 샘플 펑션을 했는데 이거가 어떤 arbitrary한, 그러니까 이거 뜻은 무엇이냐면 이거하고 같으면 우리는 일가딕 프로세스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되면은 우리는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아, 그렇죠. 다 만족해야 되는. 이것보다 하나 더 강력하게 만족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것만 만족해도 이 두 가지는 만족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냐면 x라는 제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내릴게요. 어떤 z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얘는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x n 뭐랄까 k번째 t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z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근데 k번째 샘플 펑션들의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샘플들을 모아놓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z의 pdf가 arbitrary한 어느 시간대에, 그러니까 fxj라고 해봅시다. 이 pdf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민하고 베리언스가 모두 같아야만 하겠죠. 모든 스태티스틱스가 같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으로. 여기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샘플 펑션을 말을 하고 있죠. 그쵸? 하나의 샘플 펑션이에요. 무한 개의 샘플 펑션 중에서 딱 한 개예요. 얘를 요 값들을 샘플링해서 나온 값들이 이거라고 해봅시다. 이 샘플링 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가지고 거의 컨티뉴어스하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샘플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값들을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도의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분포도가 여기서 말은 어떤 시간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x1 또는 x2 요거에서 요거는 모든 샘플 펑션의 시간 어떤 tj였을 때 값들이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샘플 펑션으로 본 디스트리뷰션이나 특정한 시간 t에서 본 디스트리뷰션이나 그 디스트리뷰션이 같으면 일가딕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디스트리뷰션이 같으면 시간 t에 관계없이 샘플 펑션의 민이나 베리언스나 모든 스태티스틱스가 랜덤 베리어블의 민하고 베리언스가 모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면 얘가 왜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AWGN AWGN은 어떠한 얘의 특징은 무엇이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라는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N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NT는 무수히 많은 샘플 펑션들을 전부 합쳐놓은 것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할 텐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말을 할 텐데, 얘는
일가딕하고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의 NT는 제로이다. 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가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샘플 펑션들의 여기 전화기에 발생하는 노이즈의 평균값을 구해도 0이고 내 것을 구해도 0이고 각자의 평균값을 구해도 0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 10초였을 때 측정한 샘플 값들을 평균해도 0이다라는 소리예요. 일가딕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리언스가 2분의 n 낫이다 라는 거예요. 2분의 n 낫이다. 이 n 낫은 그러니까 이건 정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n 낫이라고 왜 n 제로라고 쓰는지 노이즈에 n 5를 쓴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아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튼 책에 처음 본 책 아주 오래된 책부터 n 낫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의 특성을. 그리고 n 낫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특징을 KT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K가 볼츠만 상수이고 T가 템퍼레처인 켈빈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n 낫이 측정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서멀 노이즈는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이즈는 큰 거예요. 그렇죠?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소리가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이게 베리언스죠. 왜냐하면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값이 베리언스가 돼요. 여러분들 베리언스의 정의가 뭐냐면 베리언스 노이즈의 정의 노이즈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가 바로 베리언스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평균값이라고 하면 평균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이 벗어난 정도의 평균값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난 것의 제곱의 평균값. 벗어난 것의 제곱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왜 제곱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플러스로 벗어나든 마이너스로 벗어나든 나는 벗어난 정도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벗어났든 마이너스로 벗어났든 저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NT에서 NT의 평균값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NT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2의 NT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베리언스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이 제곱 대신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우리가 더 이렇게 하는 거가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NT에서 NT의 바에 절대치를 씌우면 정도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제곱하면 스케일링이 된 거잖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도차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제곱을 취하든지 절대치를 씌우든지. 하지만 절대치를 씌우면 계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곱을 취해서 정도값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리언스는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전개돼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평균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봅시다. 두 개는 똑같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특정한 샘플 펑션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일가딕 프로세스예요. 둘 다. 그렇죠? 둘은 똑같이 제로민 평균값이 0인 일가딕 프로세스라고 해봅시다. 둘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냐면 베리언스가 다르겠죠. 베리언스가 다르겠죠. 평균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정도가 베리언스라고 한다면 위에 거가 베리언스가 크겠어요? 아래 거가 크겠어요? 아래 거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베리언스는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expected value, 평균을 취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노이즈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리시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리시버에 대한 이야기로. 리시버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마다 심볼 인터벌마다 SMT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이 오면 랜덤 프로세스에 어떤 특정한 샘플 펑션이 더해져 가지고 우리는 보내진 신호와 다른 R of T를 리시브드 된다 이거죠. 요것을 수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P1T를 곱해주고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인티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K 디멘셔널 모듈레이션에 대한 리시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시버 for K 디멘셔널 모듈레이션.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PSK나 框 같은 경우는 저게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PAM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K 디멘셔널이다 그런데 K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는 벡터값 R1, R2, RK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올 겁니다. 이 R1, R2, RK는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SMT는 무엇이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SMK, PKT. K는 1부터 K까지.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PKT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PIT와 PJT를 해보면 1 또는 0이 나오죠. I하고 J가 같으면, I하고 J하고 다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J번째를 한번 봅시다. RJ번째. RJ번째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RJ번째는 그 전에 여기 있는 거에서 J번째에 있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J번째는 이 RJ는 무엇이 되냐면 R of T하고 PJT하고의 이너 프로덕트한 결과값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보면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RO는 무엇이냐면 RO는 RT하고
phi t의 이너 프로덕트, R2는 RT와 phi t의 이너 프로덕트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RK는 RT하고 phi KT 프로덕트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0t R of t 곱하기 phi JT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R of t는 SMT 플러스 노이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dt 플러스 d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또 써보면 0t SMT는 무엇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SMK K는 1부터 K 디멘셔널 한 거. 그 다음에 phi KT 에다가 phi JT dt 플러스 0t NOT N of t phi J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인티그레이션 하면 여기서 뭐만 나오겠어요? 여기에서는 SM J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N, J를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볼게요. NJ 값을. 그러면 여기 아웃풋 값은 무엇이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가 NJ가 되겠죠? 제가 저렇게 노테이션을 쓴다라면 그래서 SMJ 더하기 NJ라고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NJ는 첫째, 랜덤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랜덤한 값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한 값이죠. 자, 그리고 N of T가 있는데 이 N of T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 of T는 이런 노이즈예요. 어떤 노이즈가 이 노이즈가 지금은 내가 하나 그랬지만 저건 하나의 샘플 펑션일 뿐이에요. 그렇죠?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N of T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 of T에다가 phi on T를 한번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N of T 중에서 phi on T 성분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N1이라고 하면 내가 N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N of T에다가 phi to T를 하면은 또 N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N of T에다가 phi KT를 하면 NK가 될 거예요.
그쵸? 내가 왜 K 디멘셔널이라고 우리가 했냐면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M개의 시그널이 K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K개만 필요했어요.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노이즈는 K개의 오소노말 펑션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노이즈는 무한대의 오소노말 시그널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고 노이즈는 더 많이 이 성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성분들 중에서 K번째 오소노말 시그널에 있는 것들만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노이즈에서 노이즈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고 얘는 일가딕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또한 얘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예요. 자, 이거 아까 다 저기를 내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뒤로 봐서 각각의 저기가 무엇인지 구별을 해내야 돼요. 아, 이러니까 스테이셔너리고 이러니까 일가딕이고 노이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에 t번째에서 측정한 랜덤 베리어블과 t 플러스 타우였을 때 측정한 랜덤 베리어블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2분의 n not 델타 t 마이너스 타우다 라고 나타내요. t 마이너스 타우다. 아, t 마이너스 타우가 아니라 타우. t 시간 차에만 상관이라는 거죠. 타우가 0이면 2분의 n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델타 타우를 무한대로 하지 말고 이거의 정의를 1, 0. 타우는 0이 아니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샘플 펑션이 있다. 이 샘플 펑션들이 무수히 많은데 인데 시간 차 만약에 타우 모두가 같은 거죠. 어느 시간에 측정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코릴레이션을 측정한 게 아니라 시간 차이고 측정했느냐가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nk는 pk인데 무엇을 보이고 싶으냐면 nk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제로민이고 아까처럼 2분의 n 낫의 베리언스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여기에서 요 RK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기억나죠? 그쵸? 왜? 기억 안 나서? 저게 각각의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이란 말이죠? 그쵸? 각각의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각 심볼 값 더하기 노이즈예요. 근데 저 노이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랜덤 밸류라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죠?
랜덤 밸류면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 특징을 아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아는 건 무엇이냐면 걔의 PDF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의 평균값을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값을 측정해 보면 0t, 2의 nt, pkt, dt가 되니까 얘는 제로민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nk번째 거하고 여기에서 j번째 거하고 서로 코릴레이션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0t, 0t 하나는 k번째니까 n of t에다가 pkt 하나는 jt 한 것을 전체를 평균을 취해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뭘 구하는지 다 썼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nk는 0t, not, pkt 이렇게 디파인이 됐는데 첫 번째로 2의 nk는 kt, dt니까 이 값이 0이므로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계산한 것은 그러면 k번째 아웃풋하고 j번째 아웃풋의 평균값을 재어보자.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의 이 브랜치들 사이에 나와 있는 노이즈 간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쓸 거냐? expected value of nk는 0t, n of t에다가 pkt를 곱한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t, n에다가 t에다가 pjt 곱한 건데 이거를 저는 앞에서 쓴 거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nt 그 다음에 여기를 t 대신에 제가 타우라고 쓸게요. 타우 말고 람다라고 쓸게요. 람다 pkt pj 타우 dt 람다 d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t 람다 이거는 그냥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를 보면은 익스펙테이션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죠. 랜덤 베리어블 아닌 것은 익스펙테이션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0t expectation value of nt와 n 람다. 그 다음에 pkt pj 람다 dt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까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두 시간의 차의 함수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0t 2분의 n 람다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phi kt phi j 람다 dt d 람다. 그렇죠? 자,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보면 요거 먼저 적분을 해보는 거죠. 저 적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t는 람다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분의 n 람다 0t 그 다음에 phi k 여기 t가 람다로 변할 거고 람다로 변할 거고 여기 phi j 람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적분을 하면. 그렇죠? t는 람다일 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n 란다 여기를 델타 kj 라고 쓸게요. 델타 kj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1, 0, k는 j일 때, k가 j가 아닐 때. 제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nk는 0t n of t pkt dt인데 이것의 평균은 제로이고 k번째와 j번째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2분의 n not k는 j일 때, 제로, k는 j가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거를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만약에 j가 k하고 같다면 nk의 제곱이에요. 이거가 2분의 n not이라고 되는 거죠. for all k. k는 1부터 라지 k까지. 그쵸? 또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뭐가 돼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가우시안이 되죠? 그쵸? 가우시안이 되죠? 그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더하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쵸? 일종의 인티그레이션도 일종의 뭐랄까 리니어 오퍼레이션인데, 왜냐면 인티그레이션도 덧셈을 쪼갠 거잖아요. 델타만큼 우리가 펑션이 있는데 그걸 델타만큼 면적을 구해가지고 쪼개는 것을 델타를 0으로 보내가지고 해놓은 거가 인티그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n of t도 시간적으로 쪼갠 거를 t 동안 쪼개는 거를 다 더했다고 생각해 보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nk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n of t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을 알면은 다 끝나냐면 민하고 베리언스를 알면은 덴시티 펑션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 n k번째 노이즈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2분의 n 낫이고 2 시그마 제곱이 2분의 n 낫이고 그 다음에 n 제곱. 그래서 파이 n 낫 2의 마이너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질문? 자, 리시버로 가보겠습니다. 리시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모델링이 되겠고요. AWG의 모델링이 이렇게 있으면 R of T를 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여기를 제가 코릴레이터라고 쓸게요. 아, 1번, 2번, K번째 나오면 R1, R2, RK가 되는데 이거 다음에 observe R and make a decision.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풀어서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벡터가 보내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디시전을 내린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n번이 보내졌는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준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R 여기에서 J번째는 SMJ 플러스 NJ가 되고 이 NJ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서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서 이거의 PDF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에 NI와 NJ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 uncorrelated 되어 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nce NI are i는 1부터 k까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하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에서 인디펜던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J에 상관없이 모두 다 가우시안 PDF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립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코릴레이터는 무엇이냐면 코릴레이터 J번째 코릴레이터는 이걸 말하는 거죠. phi JT하고 곱해서 이걸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인티그레이션 한 것. 요거가 코릴레이터죠. 그렇죠? 제가 코릴레이터 K라고 표시한 거는 그렇죠?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RJ는 SMJ 플러스 NJ예요. 그러면 이제 RJ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왜냐하면 NJ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J 0, 2분의 N 낫.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RJ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까요? RJ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하지만 평균값이 이제 SMJ로 변하고 베리언스는 2분의 N낫으로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되니까 RJ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면은 확률 공부를 조금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이미 배운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저는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물론 우리 2학년 1학기 때도 많이 나오고 뭐 통신 이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RJ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RJ의 PDF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루트 파이 n not expectation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이니까 n not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이게 PDF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 때까지 해보면 R 벡터가 R1, R2, RK 번째까지 KD 벤저널일 때, 그렇죠? 그러면 조인트 PDF라는 게 있어요. 벡터로 나타낸 조인트 PDF. 조인트 PDF는 FR 이걸 써보면 R1, R2, RK인데 서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냐면 R1의 PDF, R2의 PDF 해서 RK의 PDF, 각각의 PDF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써보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K개가 있으니까 K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 n 2 곱하기 2 시그마 제곱이니까 n 납분의 1 sum 그 다음에 RK에서 평균값 K의 제곱을 뺀 것. 이렇게 조인트 PDF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알았는데 왜 이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하냐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데 어떻게 디시전을 내릴 거냐면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probability 무엇을 보고 R을 보고 어떠한 SM이 보냈는지 확률을 계산을 해서 R1부터 RK를 보고 그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맥시멈을 주는 M을 찾아내라. 이러한 디시전을 따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디시전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확률 계산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포뮬러라고 그래요. 조건 확률에 대한 공식이 베이스 포뮬러인 거죠. 그렇죠? R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 확률 대신에 저렇게 PDF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M은 1일 때를 대입을 해보고 FR S1 probability S1 나누기 FR R 이거 두 번째 FR R R S2 probability S2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의 맥스가 되는 m을 찾아내는 거예요. 총 확률 계산할 때.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맥시멈인 것을 찾아내는데 보니까 분모가 다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 디시전은 맥스, m, 뭘 계산하는 거 똑같냐면은 f, R, SM 곱하기 probability SM FR, A1, 1 probability S2 해서 FR, probability SM, probability SM 요것을 계산해서 맥시멈인 것을 찾아내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probability
이 확률이 똑같이 n분의 1로 똑같다고 한다면, 모든 심볼이 동등 확률로 나온다면 이 두 번째에 있는 프로바빌리티도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엇하고 같냐면은 그냥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값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요거하고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매번 나온 RK하고 SNK하고 그걸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가장 맥시멈 것이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면 이제 최적의 디시전이 나오는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만 이고요. 디시전 부분은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주 여기까지 12페이지까지